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옛날에 쓰이던 물건이나 역사적 유물에 대해 알고 싶을 때 한 번쯤 인터넷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꼭 그럴 때마다 분명 우리말인데도 쉽게 이해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쓰였을지는 도무지 그려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누구나 더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전주박물관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장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색다르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민분들은 아마 박물관을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이렇게 관장님을 뵙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2월부터 국립전주박물관 관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경도라고 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1990년 개관 이래 도민들의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애정으로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식을 따로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연말이라서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다들 바쁘기도 했고, 그렇군요.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새로운 관장이 왔다고 취임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의 업무 현황을 빨리 파악하고 또 지역 현황이나 그다음에 또 박물관이 지역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취임식보다는 박물관을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누고 또 시설도 살펴보고 그렇게 첫걸음을 뗐습니다. 찾아가는 취임식으로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각 박물관마다 특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립전주박물관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말씀으로 먼저 들어볼까요? 국립전주박물관은 1990년 10월 26일 개관해서 지금 30년이 넘게 지역에서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연계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나 여러 시설들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없는 만큼 도민들께서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주시고 또 자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장님들 이렇게 역대 살펴보면 이제 각지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관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2000년에 국립박물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근무지가 국립부여박물관이었고요. 아, 부여에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립진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에서 한 9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서 유물관리부, 기획총괄과, 그리고 또 연구기획부, 전시과, 관장실 등 학예 연구 부서뿐만이 아니고 기획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운이 좋게도 박물관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 담당관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북 의성 출신이신데 백제권의 어떤 박물관하고 굉장히 좀 연이 깊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백제에서 했고 또 그러니까요. 매 단계 제가 조금씩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출발지가 백제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통 박물관장이라고 하면 뭔가 좀 고고학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관장님도 고고학을 전공하셨나요? 네, 제가 대학을 고고인류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역사 만화라든지 아니면 뭐 책 같은 것들을 따로 좀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봤었는데 중학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고 하면 역사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대학에서 고고학과를 선택을 할 때도 막연하게 아마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역사학과 비슷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선택을 했었습니다. 대학
1학년 입학해서 한 4월 내지 5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네. 학교 박물관에서 그때 당시에 경주 황동동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예. 발굴조사 현장을 잠깐 방문해서 발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약간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선배님이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호미를 들고 땅을 파면서 이 땅을 흙을 걷어내고 나면 어떤 유적이 나올까, 아니면 이 과정에서 어떤 유물이 나올까라고 하는 나름의 상상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되게 저는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고각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박물관을 찾아가서 이제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고각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어떠한 계기점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경험, 체험 이런 딱 한 점이 크게 이렇게 빅뱅처럼 펼쳐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도 그러한 경험으로 이제 고고학을 더욱더 깊게 탐구를 하셨군요. 고고학도 보면 분야가 꽤나 여러 가지더라고요. 우리 관장님은 어느 분야에 좀 더 특화돼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국시대 무기를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칼, 무기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삼국시대 대형 고분에서 주로 나오는 그 칼 중에서 손잡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칼이 있습니다. 그걸 장식대도라고 하는데 그 장식대도를 제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조사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진짜 매력적인데요. 장식된 멋진 칼들을 연구하면서 좀 행복하셨겠어요? 제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 장식대도를 주제로 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70년대 초반에 문영왕릉에서 장식대도 가운데선 거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위계에 있는 장식대도가 나오긴 했지만 80년대까지 그 이후에 그 장식대도 그렇게 많이 조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장식대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들의 원류 내지는 교류관계 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국내 사례들을 조금씩 이제 부가적으로 연구하는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부터 대규모 발굴조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장식대도도 새롭게 발견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이걸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박물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과는 되게 다르잖아요. 뭔가 그때 당시에는 학술적이고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면은 공부하는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박물관 하면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설명문이 있으면 다 적어와야 돼요. 수첩에다가 다 적어서. 제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도 전시실을 이렇게 둘러보러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뭐 현장 학습이나 숙제하러 와서 좀 개인적으로 숙제하러 와서 설명문을 보고 이제 옮겨 적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때는 학생 단체 관람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박물관에서도 조사 연구에 대한 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리고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도 보면 학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박물관이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옛것을 다루는 뭐 딱딱한 곳에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해서 뭔가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을 만한 곳, 체험이 가득한 곳, 뭐 귀여운 곳도 있고 예쁘장한 곳도 있고 뭐 이런 곳으로 많이 탈피하려고 노력 중인데 관장님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지금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그 공통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예전에는 박물관에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는 전시실 가서 이제 전시를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강의를 듣거나 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이제 여러 가지 직접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또 뭐 문화 행사나 공연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관람객들이 왔을 때 전시실에 가서 우리 역사 문화를 보고 이렇게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즐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설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 한 박물관에 가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또 상설 전시 아니겠습니까? 국립전주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떤 것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은 그 2021년에 상설전시 전면 개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비서예실이라고 하는 선비와 서예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선비서예실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의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실 그리고 지역의 불교 도자, 목공예를 살펴볼 수 있는 미술공예실 그리고 또 조선왕조의 본향이 전주인데요. 조선 왕조의 본향으로서의 전주의 위치와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전주와 조선왕실이라고 하는 4개의 이제 상설 전시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에 다시 여기에 추가를 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서예가 중에 한 분이신 석전 황욱 선생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석전 기념실이 있고 거기에 5개 전시 공간에 작년 12월에 그 고 이건희 회장께서 기증한 석조물을 추가하고 조금 더 새롭게 꾸며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고 참으로 흥미로울 것 같은데 선비하고 또 활자 이야기 나오고 또 서예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갈 수 있으려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건 전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또 현대적인 어떤 기술과 또 접목시킨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전시실을 둘러보시면 그 전시를 설명하는 보조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설명 글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매체나 영상, 사진이나 도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관람객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실감 그 체험 코너를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박물관 상설 전시실 2층에 올라가시면 그 로비에 따로 이제 실감 콘텐츠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전주 부지도를 재해석한 이제 전주 도원도라고 하는 작품하고 그리고 강세황이 그린 부안유람도를 모티프로 해서 재구성한 우금암도와 변산기행이라고 하는 2개의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께서 전시를 보시다가 중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그 영상을 감상하시면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립전주박물관 하면 실내도 실내지만 실외가 또 조경도 잘 돼 있고 또 아이들도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설과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계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명절계기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설맞이 작은문화 축전이라고 하는 그 문화 행사를 오개뜨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개뜨락에 상설 체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활쏘기라든지 제기차기 같은 민속놀이 체험 그리고 맷돌이나 절구 그리고 도량형 기구들 직접 만지고 이용해 볼 수 있는 생활도구 체험 그리고 또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새해 소원 부적짓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설 전시를 선비와 관련된 이야기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선비와 관련된 어떤 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갓을 한번 써보는 것을 넘어서 막 만들어 보기 또는 뭐
붓을 이용해서 한번 뭘 해보기, 네. 뭐 부채를 뭐 해보기, 뭐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으면 아이들이 뭐 만지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하면 예. 이제 그 옷을 입어보거나 갓을 써볼 수 있는 체험을 할 그래요?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예. 또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예.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을 했고 또 그 사용한 물건 중에서 갓을 직접 한번 만드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오, 네. 선비 이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비 이템. 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선비 이템. 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이게 지금 제가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약제구나. 예, 예약을 열면 거의 곧바로 5분 내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예약이 꽉 차면 관장님 좀 많이 열어주세요. 다른 요일도 열어주고.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설맞이 계기 행사로 진행을 했지만 예. 중간에 계속해서 그런 그 문화 행사들 진행할 계획이고 또 네. 3월부터 10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계절이어서 박물관 실내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하셨던 5개 공간에서도 네.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템과 또는 여러 가지 문화를 역사를 또 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뭔가 광범위하게 광역을 넘나드는 주제를 선정하고 또 그것을 유치하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중장기적인 조사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해양 교류와 제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변산에 있는 부안 중락동 유적이라고 하는 그 해양 제사 유적이 있습니다. 예.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곳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제뿐만이 아니고 백제, 가야 외에도 함께 참여해서 제사를 지냈던 국제적인 해양 제사 유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조사 연구를 조금 더 심화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조사했던 그 중락동 출토 유물을 정리하고 과학적인 분석 조사를 진행을 해서 학술 총소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내년부터는 동아시아의 해양 교류와 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사 범위를 넓혀서 일본의 오키노시마라든지 중국의 취안저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비슷한 제사 유적들을 조사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성과들을 모아서 2026년에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7년에는 관련된 특별전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뭐 박물관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박물관은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좀 얻으려고 하는데 그 개인 시간이 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박물관을 자주 활용할 텐데 좋은 코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여기 공간만큼은 한번 잘 활용하면 정말 좋다라는 어떤 그런 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여행을 할 때도 이제 그곳에 있는 박물관이 있으면은 이제 좀 찾아가는 편입니다. 가는 편이고 박물관에 찾아가면 일단 빠른 속도로 이제 상설 전시 공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상설 전시. 돌아보면서 전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관심 가는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은 코너가 어딘지를 살펴보고 봐뒀던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찬찬히 보거나 아니면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 상설 전시나 시설을 안내하는 안내 리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렛을 펼쳐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여기가 관심이 가고 재밌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리플렛을 보고 내가 흥미로운 곳을 먼저 가야지라는 생각 못하고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힘들고 다 본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보면서 흥미를 갖게 하는 그 첫 순서가 되게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박물관이 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대부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 보기에는 사실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보기에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 뭐 30분이 됐던 뭐 1시간이 됐던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전체를 한번 보겠다 하면은 전체를 다 볼 수도 있지만 관심 가는 걸 먼저 보는 게 아마 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저도 이제 박물관에 가면 상설 전시실에 가서 정말 그 할애된 시간 동안 전투적으로 꽉 채워서 이제 전시를 관람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물관에 가면 전시실도 보지만 그 로비 공간, 그다음에 휴게 공간,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상품점 같은 코너를 꼭 들러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상품이 있으면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 굿즈라고 하잖아요. 네, 박물관의 맞습니다. 굿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맛있는 뭐 커피나 차가 있으면 마셔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 스스로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박물관을 즐길 수 있게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립전주박물관도 굿즈 참 예쁘더라고요. 네, 예쁘고 좀 더 상품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음료도 또 의미 있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주박물관은 지금 그 크지는 않지만 문화상품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되어 있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것과 협력해서 전주박물관에 특화된 문화상품을 좀 만드는 걸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박물관 그 본관 안에 있는 그 카페에는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커피 맛이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즐기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레이터라고 하죠. 그분들께서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면 그 같은 그 것을 보더라도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또 흥미가 더욱더 크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련 서비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전시들은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재미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에는 그 전시 해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오셔서 현장에서 제가 전시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전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자원봉사자분께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 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사가 관람객과 직접 만나서 전시를 설명을 하고 또 질문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첫 특별전이 개최가 될 텐데 그 특별전 진행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테니까 관람객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직접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나는 나만의 동선과 속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싶은데 마이웨이. 또 설명은 좀 뭔가 이렇게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안내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박물관도 이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이 서비스가 위치 기반 서비스가 이제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근처에 가면 그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전주박물관 역사실에 들어가면 역사실에 관련된 게 쫙 나오고 그걸 제가 선택을 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설 속도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조절해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박물관이 옛날에 그 옛것만 있고 약간 올드하고 이런 개념만 좀 있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최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다 접목되어 있는 곳이 박물관이네요. 아주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묘한 곳이네요. 박물관이라는 곳이.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이제 전국의 또는 중앙박물관에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배운 것들 또 보고 체험한 것들이 꽤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국립전주박물관에 뭔가 사람들의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숙제라고 해야 될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예. 이제 박물관에 들어와서 전시실에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수단으로 설명글이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설명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관람객이 알고 싶은 정보일까 아니면 예. 이제 이게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게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 연구직들에게는 늘 고민이고 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많이 개선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도 여전히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박물관에 와서도 이제 전시실을 다니면서 설명글을 읽어봤었는데 지금도 전주박물관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쉬운 글쓰기라고 하는 걸 시도를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글쓰기. 네, 그래서 뭐냐면 설명글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쉽게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어떤 정보를 관람객이 궁금해하는지 관람객의 시선에서 전시를 바라봤을 때 알고 싶은 정보 그리고 그걸 알고 싶은 정보를 알기 쉬운 글로 문장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시도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전주박물관에도 제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와서 전시를 보면서 네.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시된 유물을 봐도 저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네. 그걸 또 글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쉬운 글쓰기를 적용한 설명글이 도입이 되면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고 이해하고 이해도도 높아지고 아마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그 핵심 구역 한 군데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를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으십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네. 박물관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네. 익히고 있는 중인데요. 오히려 얼마 되지 않아서 더 딱 소개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핵심 구역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예.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관람객들이 와서 이 공간을 한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곳은 역사실에 있는 역사실. 청동거울 전시공간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전북 지역이 일찍부터 외부와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와 그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기 철기 시대에 나오는 철기와 청동기 유물들입니다. 근데 그 청동기 유물 가운데서도 아주 잔무늬 거울이라고 하는데 세밀한 거울 뒷면에 세밀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거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형, 사각형, 원형, 예. 집선문 등 기하학적인 무늬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런 거울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그 거울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보면 거울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문양도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문양 구성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렇게 세밀한 문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 또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비슷한 문양 구성이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거울은 이런 문양 요소가 들어가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 또 다른 거울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가만히 서서 그 거울에 새겨진 무늬를 한번 살펴보시면 저 당시에 저런 걸 만드는 것이 가능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큐레이터 하셔야겠는데요. 청동 거울만 한번 큐레이터를 해주시는 걸로 그 프로그램을 짜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국립전주박물관에 들른 분들은 이런 마음 한 가지는 꼭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관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오셨다가 어떤 형태든 관계없습니다. 뭐 정원이 좋았다. 박물관에 있는 전시가 좋았다.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 너무 좋았다. 박물관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새 학기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봄 내음이 또 풍겨오는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때 또 박물관 가기 정말 좋은 또 계절이잖아요. 네.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박물관을 찾아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열정 가득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국립전주박물관이 전주에 소재하고 있지만 네.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국립전주박물관은 도민들이 많이 그리고 또 자주 찾아주셔야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풍성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주 찾아서 즐겨주시고 또 박물관 지금처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의 정말 훌륭한 문화 역사를 향유하고 또 즐거움도 흠뻑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